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석입니다. 간밤에 늦은 시는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좋지 않았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에 투심이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제유가 다시 하방으로 향했고 증시 상승도 제한을 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 연휴로 현선물 시장 모두 하루 쉬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G20 에너지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유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트레이더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4-1531-1611, 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시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준 차장님 나와 계시고요. 오늘 함께 할 엔젤 트레이더는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준 차장님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됐는데요. 오늘도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확진자는 정말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빛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트럼프 쪽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주말에는 조금 사람 많은 곳은 좀 피하시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출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은 조금 전보다는 좀 더 마음 가볍게 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요일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주말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또 아직 이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바깥 공기 정도는 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엔젤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엔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선물 쪽은 3일 연휴라고 볼 수 있죠. 3일 연휴 동안 잠시 매매도 좀 쉬시면서 해외 선물 공부도 조금 더 하시고 앞으로 투자자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많은 공부도 좀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엔젤 트레이더와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이렇게 준 차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 지금 유가의 모든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원유, 석유 감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는 오늘 선물 시장 쉬어가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세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네, 어제 S&P 500과 나스닥 지수 선물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크루드 오일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네, S&P 500입니다. 1.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2,787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 상승 마감입니다. 8,238.75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7.5% 하락했습니다. 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골드가 3% 크게 올려 세웠습니다. 1,74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 올랐습니다. 1.0948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선물 시장 종가 기준으로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자, 오늘은 성금요일로 현물 시장, 선물 시장 모두 쉬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외신센터 연결해서 외신들은 또 바쁘게 어떤 소식들을 내놓고 있는지 전해 듣도록 하죠.
네, 오늘은 미국 본장이 휴장한 관계로 다양한 외신 소식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볼 텐데요.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산유국들이 정말 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감산 합의에서 하루 1,000만 배럴 감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잠정적으로 타결이 됐다.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이제는 멕시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펙 플러스가 멕시코한테 일평균 40만 배럴 감산을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35만 배럴 감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에너지 장관 이 일평균 10만 배럴까지만 감산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멕시코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게 멕시코가 두 가지 수입원이 있어요. 첫 번째가 관광 수입이고요. 두 번째가 원유 산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두 가지 통로가 모두 다 타격을 받았다 보니까 당연히 멕시코 측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을 증산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이런 소식이 떠올랐어요. 이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멕시코를 위해서 25만 배럴을 우리가 감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타결된 건 아니고 멕시코 대통령의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확한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감산 합의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저유가 상황이 그렇게 싫지는 않은 기색이거든요. 유가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금이야말로 국가 전략 비축유를 채우기 좋은 때라면서 지금 에너지를 아끼고 이런 저렴한 에너지들로 일자리까지 지켜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입장을 가진 미국이 감산에 동참을 하더라도 공급 과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망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의 원유 소비량이 최대 3천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펙 플러스가 주장하고 있는 이 1,000만 배럴 감산은 택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때문에 유가가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죠. 어제는 오일 가격이 7.49%가 빠져서 23.21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뭐 제목에서 보시듯이 10달러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장까지 이 정보로 트레이딩을 하셔야겠고요. 유가를 올리려면 G20 장관들이 이 미국의 감산 합의 주장이 좀 나와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G20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 번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경제 정상화 날짜를 5월 1일로 정해두고 있죠.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전후로 재개방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부활절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레리 커들러 위원장이 4주에서 8주, 그러니까 2달 안에 경제를 재개하고 싶다고 했고 문우신 장관은 어제 그랬죠. 5월쯤에 경제 리오픈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요. 백악관이 일단은 5월 1일에 경제를 다시 여는 걸로 확정을 해두고 몰래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대로 5월 1일에 경제 활동이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라고 하던데요. 일단 코로나 발병 곡선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상화 시점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5월 1일이라고 정해놓는 거는 사실 너무 김칫국을 마시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학자 또 보건 관계자까지 이렇게 조기 정상화를 하는 건 좀 아니다라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도 우리는 모두 가능한 한 경제를 재개하고 싶지만 재개했다가 그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추가 확진자가 0명이 떴다는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한강 나가보시면 나들이 즐기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2차 곡선이 한 번 더 튈지 모른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하물며 확진자가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시각을 보고 있는 건 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지금 조심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로지 재선에만 좀 관심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전해보도록 합시다. 네. 파월은 최고 적임자다. 연준이 제대로 일하고 있다. 라고 바로 월스트리트 독설가로 유명한 짐 크레머 CNBC 앵커가 오늘 한 말입니다. 연준이 2조 3천억 원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중소기업부터 지방 정부까지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던 회사채 문제까지 해결이 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6천억 달러 투입을 했고요.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5천억 달러 규모의 지방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준은 이 회사채 매입 대상을 투기 등급인 정크본드까지 확대를 하면서 기업들의 줄도산 쓰나미를 막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발표되기 직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정말 뉴욕 증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는데요. 시장은 연준의 이런 조치에 환호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또 S&P 500의 주간 상승폭이 1974년 이후 46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이 진짜로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다양한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받쳐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이런 유동성 조치에 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던 달러화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다음 기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어제 0.08% 떨어져서 이번 주에 100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99.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대로 유로화가 0.15%가 올라서 1.0944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 유니온 비즈니스 솔루션의 분석가가 연준의 이런 과감한 노력은 고용시장의 끔찍한 수치를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달러의 하락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안전자산인 골드죠. 골드가 어제 4%가량 상승을 해서 175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연준이 어제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코로나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라는 주장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달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유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하시고 준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들 들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증시는 휴장하지만 또 다양한 소식들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회의가 어제 이 감산 회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어제 큰 폭으로 뛰어 올랐던 유가는 다시금 23달러 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자, 지금은 G20의 에너지 장관들의 회의가 화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펙 플러스 기대치 못 미친 1000만 배럴 감산, 불확실성 가중된 유가 전망은 네, 오늘 이어서 유가에 대해서 준 사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였죠.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1,000만 배럴 감산이라는 결과가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이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듯했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멕시코가 이를 반대하면서 좀 결렬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준 차장님과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외신에서 조금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준 차장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분명히 어제 속보에 2천만 배럴 그러게요. 감산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이게 1,000만 배럴 감산을 했으면 약 거의 저희 시장의 기대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에요. 1,000만에서 1,500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쵸? 근데 갑자기 2천만 배럴 감산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시장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네, 네. 막 기대하다가 1,000만 배럴이라고 딱 뜨니까 에이, 뭐야. 바로 네. 바로 이제 또 매도세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제부터 약간 흥분하면서 이렇게 뉴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네. 이거를 일단 지금 자세히 조금 보면은 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5월하고 6월간은 이제 1,000만 한시적으로 배럴, 네. 1,0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하기로 했고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금씩 이제 또 점차 감산 그 규모를 양을 줄이는? 줄이기로 네네 이렇게 합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동일하게 250만 배럴씩 네. 그리고 이라크가 100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70만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42만 요 정도고 멕시코가 원래는 40만 배럴이었는데 이게 멕시코가 35만 배럴밖에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게 약간 약간 이렇게 마찰이 조금 있으면서 멕시코가 뭐 회의 중에 나갔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약간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간에도 지금 이게 아직 감산의 여부가 확실치 않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유의 가격 하락을 조금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까 외신 캐스터님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또 새로 나온 얘기는 멕시코가 이제 10만을 하고 미국에서 또 25만을 그러게요. 뭐 대신해서 할지도 모른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감은 잠시 내려놓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1,000만 배럴 자체 감산한 거에 대해 조금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없었던 감산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호재라고 생각되는데 네. 어제 그 뉴스 2천만 배럴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좋은 호재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재무장관 회의 그 에너지 장관들과 뭐 이런 G20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입장 발표가 분명히 있을 거겠죠. 네. 근데 미국이 완전히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캐나다도 그렇고 분명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미 사우디와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오늘 나올 회의에서 500만 배럴 정도가 감산이 나와야지 네. 아마 그 오펙 플러스 쪽도 자기들이 얘기한 1,000만 배럴을 아마 딱 이행하지 만약에 이쪽에서 전혀 공조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제 생각엔 사우디와 러시아가 굳이 이거를 그쵸.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글로벌 전 세계 이거는 사실 글로벌 위기잖아요. 그래서 전 그쵸. 세계가 분명히 공조를 해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캐나다와 미국도 조금의 전에 있었던 입장을 조금 굽히면서 그래도 감산을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코로나도 아직은 증가세에 있지만 증가세가 분명히 둔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둔화되면서 이제 원유 수요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따로 별개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추가로 이제 감산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분명히 이거는 원유의 하방 압박은 어느 정도 없애는 좋은 호재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호재에 덧붙이는 이제 감산은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원유를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20불 정도 바닥으로 잡고 이 합의만 500만 배럴이 더 추가가 돼서 1,500만 배럴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사실 뭐 공급 수요 감소 부분이 뭐 3천만 배럴, 네네. 2,500만에서 3,500만 요 사이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에 의한 이런 수요 감소 부분도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네. 있는 추세니까 살아나게 될 테니까 네. 코로나만 조금 진정된다면은 이거에 더해서 분명히
원유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가는 그야말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코로나19는 아직은 그래도 뭐 증가세가 뚜렷하게 줄어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또 유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유가는 지금 바닥을 좀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과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네네. 자, 저희 유가와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엔젤 트레이더님은 또 오일도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어제 이제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와 관련해서 어제 정말 등락이 심하게 일어났거든요. 이 감산 합의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오리 상승을 했는 건 좀 기대치 좀 오버했다고 볼 수 있었죠. 어제 오펙 회의 도중에 그래도 오일이 상승률이 어제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시간대에 보면 최고점이 26.41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 상승률은 조금 오버했는 상승률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또 실망감이 또 더해져서 지금은 또 어제 새벽에는 뭐 22불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뭐 크루드 오일은 또 엔젤이 봤을 때는 어제는 또 어제 상황으로 지금 마감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으로 마감됐고 앞으로의 또 기대치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전쟁은 이제 아마 곧 해결되고 종결을 안 짓겠나 그런 엔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크루드와 원유를 지금 많이 또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원유 전쟁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최고의 수혜국으로 지금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뭐 경쟁이 성장 속에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죠. 하다가 석유 수입국의 제 2위고 소비도 세계 제 2위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중국이 이제 석유 비축 작업에 나선 것은 곧 중국 경제가 곧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 예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곧 해결되고 오펙 회의가 합의가 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크루드 오일은 상승으로 분명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께서도 어떻게든 합의는 이룰 것이다. 그리고 바닥을 좀 지금은 잡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님도 마찬가지로 조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은 될 것 같다고 보고 계시고 또 중국 측에서도 또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 측에서도 전략 비축률을 계속해서 좀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들어서 유가는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주셨는데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감산 합의가 멕시코 때문에 불발이 됐습니다. 멕시코가 오펙 플러스에서는 40만 배럴을 감산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멕시코 측에서는 우리는 10만 배럴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준 차장님.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멕시코는 보니까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왜 멕시코는 왜 이러는 걸까 이러고 찾아봤는데 멕시코는 2018년부터 이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석유 산업을 부흥시켜서 나라를 다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계속 이제 그 페멕스라고 네. 이렇게 석유 기업 이제 멕시코에서 가장 큰 국영 석유 회사가 있는데 이 석유 회사가 전 세계 석유 회사 중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석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또 감산까지 해버리면 수익이 그나마 더 줄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있긴 한데 이거는 뉴스에는 없었죠. 제 생각에는 이 약간 멕시코랑 브라질 이런 쪽 모두 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대통령 쪽에 뭔가 어떤 자금이라든지 네. 이런 게 이쪽이랑 연결돼 있어요. 지금 너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뭐 만약에 원유 가격이 저유가라서 손해가 난다면 그 손해를 나라에서 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대통령 공약이 이제 135억 달러 규모의 공공민가 투자 계획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네. 거기에 이제 에너지 산업 쪽도 추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 회사 이 페맥스를 중심으로 이제 석유 사업을 좀 부흥시키는 게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이 멕시코를 저희가 이제 살리겠다는 하나의 큰 공약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수익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산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감산을 안 한다면 또 유가가 또 이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해서 좀 우리 분까지 조금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네, 얘기가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자금줄을 지키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건 근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네, 네. 이쪽 나라가 대부분 그럴 그렇더라고요. 수도 네, 약간 있겠다. 정경유착이 제대로 좀 그래가지고 네. 네, 약간 뭐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뭐 석유 사업을 부흥하기 위해 우리는 네. 감산을 동의하지 않겠다 이거지만 뭔가 자금줄을 조금 잃어버리는 게 조금 두려워서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석유 산업의 부흥을 위해 조금이나마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는 조금 원치 않는다. 네, 그래서 감산은 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제 멕시코는 우리는 10만 배럴 이상은 감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25만 배럴을 감산을 하겠다, 보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죄송합니다. 믿어야 제가 될까요? 확실하지도 않은 뉴스에 네. 제가 말을 덧붙였네요. 네, 그 뉴스는 그냥 없는 걸로 보는 게 나을 것 없는 같아요. 걸로. 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이 그렇게 딱 정확하지만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섣불은 이렇게 합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네. 뉴스는 조금 걸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얘기는 없는 걸로 하고 일단 뭐 멕시코의 입장은 뭐 똑같으니까 네, 뭐 석유 산업 부흥을 위해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 감산을 너희가 원하는 40만 배럴은 할 수 없고 일단 10만 배럴은 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한번 찾아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또 이 시간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좀 전해드리면서 2천만 배럴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사실 기대감의 시작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1,000만 배럴로 합의안은 나왔고 그런데 그마저도 불발효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직 불확실한 소식들은 조금은 배제하고 저희가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엔젤 트레이더님 한번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엔젤 트레이더님. 네, 엔젤입니다.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곧 뭐 합의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중국 측에서는 전략 비축유도 더 많이 비축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들어서 봤을 때 유가는 이제 다음 주 중이면은 그래도 상방을 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어쨌든 합의를 하더라도 1,000만 배럴 선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이 수요 감소 측면은 더 많이 크다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하루에 3천만 배럴의 수요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라도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 원유 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수요 급감이 3천만 배럴이고 지금 감산이 1천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 지금 보시면 세계 경제에 보시면 많이 못 미치는 감산은 맞습니다. 감산은 맞는데 하지만 또 지금 또 중국 측에서 움직임이 원유도 지금 많이 비축도 하면서 지금 또 중국 쪽에 또 새로 또 이 사업이 또 새로우신 공장이 문을 또 많이 열고 지금 돌아간다라는 지금 돌리겠다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중국이 저렇게 움직여버리면 세계 경제가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첫째, 오일 수요가 조금 많아지면 오일이 자동적으로,
그래도 오히려 원유는 원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가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동안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계속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오펙 플러스 회의, 어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 사우디와 러시아는 어쨌든 감산에 좀 뜻을 같이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미국도 감산에 참여해라라고 이야기를 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순 차장님, 이 미국이 감산에 참여를 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은 계속 약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네,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네. 정부가 이렇게 뭘 할 수는 없다. 반독점법에 위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고. 지금 텍사스 이렇게 그런 원유 회사, 에너지 회사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네. 그런 텍사스 쪽의 그 철도위원회에서는 지금 분명히 감산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 차원에서라도 아마 자발적으로 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원유는 저점을 잡은 것 같다 하지만 네네. 그 저점을 잡긴 했지만 아직 이 4월 달 내내 이런 감산 협의는 계속 될 예정이라 저점을 찾긴 잡았지만 안정화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저점 근처까지 왔다가 또 다시 또 급등을 하다가 저점을 깰 수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저점은 17불 이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17불 이하에서는 분명히 지금도 사실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분명히 네네. 만약에 이 재고만 차지 않았다면 너도나도 살 가격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이제 소비만 조금만 살아나 주면은 분명히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 가격은 놓칠 수 없는 가격이거든요. 중국이 괜히 지금 전략 비축 엔젤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에서 괜히 전략 비축유를 이렇게 공급이 과잉인데 우리라도 사줘야지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아니겠죠. 분명히 예. 이렇게 싼 가격에 이건 나중이라도 분명히 차익이 남겠다 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많은데 지금 문제는 재고 이거 보관할 데가 없거든요. 지금 네. 그 원유 유조선들도 지금 거의 만선이에요. 네네네. 다들 이미 빌려서 더 이상은 이제 가격 대비 이제 보관 비용이랑 생각하면 더 이상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빌리고 있는 상태일 정도로 지금 재고가 꽉꽉 차 들어 있는데 네.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5월이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서 이제 조금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전보다는 덜할 테지만 그래도 수요는 조금 살아날 거고 이 와중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확진자 수가 많이 지금 진짜 현저히 줄은 게 딱 보일 그쵸, 정도로 네. 줄었으니까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재고가 조금씩 소모가 되면은 분명히 이 매력적인 가격대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수요는 근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감산에 그렇죠. 미국이 분명히 죄송합니다. 네. 미국이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주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협조하는 모습,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제스처는 보여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진짜 이게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이 강제성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는 거의 지키질 않았어요. 몇 네. 분기 빼고는 몇 년 동안 겨우 몇 분기밖에 안 지킨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뭘 제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 그럼 분명히 사우디나 러시아가 그렇게 착하게 우리는 그대로 그래도 이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분명히 한 번 또 틀어질 겁니다.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한 번 또 다시 또 협상하는 그런 게 또 벌어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4월 달은 아마 내내 이런 감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원유가 저점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안정화는 아직 이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점은 다졌겠지만 안정이 되는 과정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엔젤 트레이더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네, 현재입니다. 네네. 자,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저희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또 지금 시장은 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 종가는 나왔잖아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일 좀 차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감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전망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지금 월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지금 현재 원유 지금 비축량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뉴스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를 이제 벗어난다, 경제 회복이 이제 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지금 화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저렇게 움직이면 결국적으로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고 다음 월화 지나면 수요일 주중부터는 월 가격이 아마 상승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 중반 지나서 수요일부터는 오일 가격 상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준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계속 어제와 같은 변동성을 조금 보이지 않을까. 지금 계속 이렇게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은 네, 분명히 기대감에 막 들어갔다가 실제로 나오는 게 예상치와 부합하지 않으면은 바로 또 던져버리는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서 당분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원유는 요즘 할 때가 아니다. 그쵸. 충분히 매력적인 변동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원유는 이 변동성을 즐겨라. 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다음 주도 변동성이 계속 이 합의 여부 또는 뭐 합의 여부나 재고나 사실 합의 여부에 달렸어요. 지금 합의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계속적으로 출렁출렁 거릴 테니까 네, 요거는 조금 저는 예상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도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코로나 경기 하락이 시작도 안 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시작도 하기 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양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회복이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은 아직도 멀었는지 춘차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진짜 이건 너무 딥한 질문인데 방금 전에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PD님하고 막 싸웠거든요. PD님은 V자 반등 시작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저도 사실 V자 반등인 것 같아요. V자 반등인 것 같긴 한데. 너무 불안 요소가 아직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코로나도 아직 안 잡혔죠. 그리고 지금 그 실업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거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3주 동안 1,600만 이렇게 실업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대구, 부산, 서울 합친 고용 인구의 그거 합친 거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좀 그렇게 하면 감이 조금 안 올 것 같아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이에요. 이게 3주 이게 위크 3주 동안 지금 1,600만, 이게 2,000만이고 1,000만이고. 근데 지금 가장 최근을 보면은 이게 2001년 3월인데 이게 지금 1,600만이 안 돼요. 근데 이것까지 가기까지 한 40주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주라는 이 단기간 이게 이때 1,600만이 발생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단기간에 너무 빠른 충격파가 왔고 이거에 따라 또 너무 또 성급히 또 반등세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인 경기 여파, 이제 재정이 계속 어려운 회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뭐 정부에서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이제 그 투자 등급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하 이제 투자 부적격 등급은 사실 회사채 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이제 부도가 시작되면 거기서 또 나오는 어마어마한 실업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실업자들이 생겨나면서 뭐 주택 모기지나 이런 무슨 대출 이자 페이를 못하는 거 이거에 대한 또 파산 거기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또 이런 재무 위험 이런 것까지 사실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불안들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연준에서 그래서 재빠르게 계속 대응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막은 계속 쳐져 있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물 경기 여파 이런 실물 경기 충격은 진짜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V자 반등, 증시는 V자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실물 경기 여파가 계속 된다면은 V자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뭐 파동을 그리듯이 다시 한번 큰 전저점을 갱신하는 큰 파동, 큰 이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저는 분명히 조정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나올 것이다. 네, 아직 저희가 느끼기에 지금 이런 회사의 파산이나 이런 얘기는 아직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만 많이 어려운 회사들이 많이 있고
네, 지금 이 저유가 상황이 지금 한두 달 지금 한 달만 더 지속되더라도 이거의 몇 배는 더 심하게 지금 파산 위기가 나올 거고 이에 따른 실업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위기 뭐 이런 크레딧 신용 리스크는 계속 뉴스에 이제 점점점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회사채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네. 또 어제 연준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또 뭐 대출 프로그램 이런 네네. 그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고 네네네. 했어요. 그런데 투기 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근데 들여다보면은 네네. 이 코로나 여파로 좀 심각해지기 이전에 이 네. 강등되기 이전에는 투자 등급이었다가 이제 그 맞습니다. 이후에 네네네. 투기 등급으로 된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고 한 건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래도 좀 영향은 있을까요? 어쨌든 그래도 원래 건강하지 않던 회사는 구해주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방침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후의 일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조금 그런데 지금 버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회사들도 무리하게 자본을 끌어서 투자를 하고 뭐 해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게 덮치고 유가가 하락으로 가면서 더 이상 수익성이 없어진 회사들인데 네. 원래부터 그렇게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수익성이 안 좋던 회사가 이런 위험이 덮치니까 더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수익성이 괜찮던 회사들은 지금 충분히 더 견딜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수익성이 안 좋고 뭔가 경쟁성이 없는 회사를 굳이 연준에서 돈을 투입해서 그 돈이 사실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돈이거든요. 그런 돈으로 그런 민간 회사의 무리한 투자를 지켜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그쵸. 논란은 네.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사채 매입이란 건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그래도 파격적으로 투자 등급 트리플 B까지는 매입을 하겠다. 여기까지도 엄청난 파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3월 22일 이후에 이제 투자 부적격이 된 회사들까지도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트리플 B였다가 이제 폴른 엔젤이 되면서 트리플 B 미만으로 된 회사들까지 사주겠다고 한 거. 이것도 사실 한 발짝 더 나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연준은 그래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한다. 네. 하지만 버려야 될 거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모두를 다 안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환이 돼야 된다고 할까요? 좀 건강한 그런 경제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런 선택은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채까지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연준이 매입할 거는 주식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또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다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하락을 해서 여기 보시면 5 years라고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 0.1%가 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건데요. 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2%는커녕 지금 경제가 역성장하는 거를 걱정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이런 경제 지표들도 급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4월 23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유럽 경제 복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구제 금융안이 이미 합의가 어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3일 다다음 주 목요일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찰스 마이클 위원장이 강력한 경제 회생의 토대를 닦을 때가 됐다라면서 전례 없는 부양 패키지로 우리는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23일 날에 이 4월 23일 날에 지금
EUA 27개 회원국들은 5천억 유로, 한화로는 610조 원 규모의 구제 금융안에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로존이 총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3조 2천억 유로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인데 아무래도 EU에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양책은 나와줘야겠죠. 또 지금 보시면 스페인이 17일 만에 하루 사망자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방금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측에서도 코로나 확산 속도가 둔화가 되고 이렇게 유로존 측에서 다양한 부양책이 나와서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유가 급락에 따라서 저유가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미국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미 셰일 업체 화이트 페트롤리엄이 처음으로 파산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라톤 페트롤리엄이 처음으로 정유시설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또 다른 정유사인 필립스 66과 발레로 에너지사도 거의 중단 수준까지 갔대요. 60에서 65%까지 가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IHS 마켓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46.6% 정도 급감을 하고 있고 이 에너지 업계, 미국 에너지 업계의 비축유 담보로 2천억 달러 이상의 빚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가 뭐 하루 1,000만 배럴 감산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3,000만 배럴 정도 공급 과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휘발유 수요도 46.6%면 거의 절반 가까이 급감을 한 건데 수요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감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래서 좀 에너지 시장이 암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들도 자세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월요일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들어왔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시청자께서도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번호 35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엔젤 트레이더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엔젤 트레이더님 나와 계신가요? 네, 엔젤입니다. 네네.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구리가 우리가 닥터코프라고 해서 경제의 척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구리 상품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리 상품, 구리 가격은 경제 선행의 지수라며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원자재가 바로 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구리는 변동에 따른 구리 수요가 가격에 많이 반영되고, 구리 가격이 또 경기 전환을 또 선행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리가 또 현재 바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또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경제가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가 아직 조금, 현재는 바닥이 아니고 조금 더 구리는 지켜봐야 된다. 구리 가격이 이제 조금 올랐으면 이제 경제가 바로 이제 좀 경제 지수가 좀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엔젤이 지금 봤을 때는 구리는 바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도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 경제가 좀 더 많이 회복이 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구리는 뭐 5일처럼 바닥을 찍고 조금의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여기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또 질문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887님 보내주셨는데 준 차장님, 네. 결국에 이제 감산이 될 거라면 네. 5일이 반등을 할 여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5일 ETF 레버리지의 장기 이 네. 분할 매수는 어떨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분 어떻게 보세요? 요즘 워낙 위험해가지고 또 그죠. 네. 5일 지금 ETF랑 ETN이랑 지금 되게 말이 많은데 네. 일단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레버리지 상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이런 상품 없어진 게 ETN만 있는데 근데 레버리지를 원하시는 분이면은 약간 위험성을 감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선물을 하지 선물하시죠. 그냥. 네, 선물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이게 문제는 지금 뭐 분할 매수식으로 네. 접근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일 ETF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ETF 자체가 운영 비용이 펀드보다는 훨씬 낮긴 예, 하지만 예. 그래도 한 0.3% 정도가 뭐 그 정도 0.3에서 한 0.7 뭐 이 정도 붙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분할 매수라면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장기적인 관점은 저도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선물이다 보니까 기초자산이 선물이다 보니까 이게 롤오버 비용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의 문제는 지금 너무 가격이 왜곡돼 있어요. 지금 워낙 네네. 그냥 재고가 꽉 차서 그냥 근월물을 거의 안 사고 원월물만 사기 네, 때문에 네. 근월물과 원월물 차이가 지금 커요. 한 3, 4불이 넘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20센트, 30센트 하던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이 전보다 10배가 더 든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평균이 뭐 1% 정도였다고 하는데 10년간의 롤오버 비용 평균 비용이 1%인데 지금은 10배니까 거의 그냥 매달 한 5%에서 최소 5% 정도는 그냥 까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정 원하시는 분이면은 선물을 들어가시라. 하자. 네. 네. 선물 뭐 미니 사이즈 있잖아요. 미니 네, 사이즈가 네,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ETF, ET에는 오일 같은 이렇게 롤오버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런 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ETN과 관련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뭐 거래하는데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단일가 매매로 또 들어간다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에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더 다양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퓨처손 엔젤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1004번 누르고 들어가셔야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